도내 쟁점이 되는 이슈를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현재는 중단됐지만 장마가 끝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창녕군 대복늪 제방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이 창녕군과 경남도, 환경청을 상대로 몇 가지 요구사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 앞으로의 해법을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이보경 부장,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대복늪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자, 창녕 대복늪 어떤 가치를 지닌 곳입니까? 창녕 대복늪. 여러분들 이제 창녕 우포늪은 많이 아시죠? 그 우포늪하고 11km 떨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꽤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 새들한테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그 대복늪 주변에 번개늪, 장척호들이 이제 산재에 있어서 우포늪 못지 않은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녕 우포늪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네. 이 브랜드를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인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늪, 그다음에 논, 둔벙, 저수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천의 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이 부족할 때는 여기다 담아놨다가 물이 넘칠 때는 또 이게 이제 이게 담아주고, 물이 부족할 때는 여기서 이제 또 뿜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수분을 공급하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가치, 경제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네. 좀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창원의 원래 슬로건이 영시티 창원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영시티 창원, 기계공단 창원. 근데 2007년도에 람사르총회 유치하면서 슬로건을 환경수도 창원으로 바꿨고, 그렇게 바꾼 슬로건 하나의 경제 유발 효과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몇 조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은 그 주변에 주남저수지가 있고 우포늪이 있었기 때문에 람사로도 유치를 했고, 창원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재편을 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자전거 도시, 세계 최대 자전거 도시가 됐고, 기계 제조업도 IT를 접목해서 좀 더 유연하고 그런 친환경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제조업 지형까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 브랜드 이런 효과를 따지면 뭐 대복늪의 가치가 이제 제가 좀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포늪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이번 문제는 대복늪에 진행되고 있는 이 제방공사 때문에 불거진 거죠. 네, 그 경남 환경운동연합에서 따오기 이제 생태를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그 제방공사장, 아까 그 위치 대복늪에 제방공사를 하는 공사장 내에서 따오기가 이제 발견이 됐고, 좀 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먹이터, 그다음에 잠자리까지 발견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이 발견이 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네. 어떤 조치를, 그게 어떤 조치인지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해당 종 특성에 따른 뭐 액션을 이제 리액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존 대책을 이제 요구를 한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네. 그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업체에서 거짓된 정보, 잘못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공사가 결정이 났다. 네. 이 공사의 근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청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거고, 네. 그 또 하나는 제방이 좀 그렇게 해서 과대 설계됐다,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현재 환경연에서 이 결과를 공개하라고 언급을 했는데 환경청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경상남도나 거창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경상남도는 개성천 하천 기본계획 환경 영향 평가, 하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좀 큰 걸 했고, 창녕군은 대야 지역, 방금 말한 그 늪 근처에 자연재해지구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두 군데예요. 쉽게 말해 건축주가 두 군데고,
근데 이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환경단체에서 이게 부실 거짓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그 낙동강 환경청이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경남도 거창군,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검증해주는 낙동강 환경청 감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그 검토를 했는데 거짓이나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환경연합에서 그러면 CCBB를 가려보자 해서 한 두 차례 걸쳐서 서로 공동 조사를 했더니 30곳 정도의 정보를 이제 조작하고 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그 용역 업체한테 네. 행정처분 사정 통지를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네. 그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라 했고,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환경청은 왜 이렇게 그 시민단체의 요구에 불응하느냐면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했는데 그것까지 검증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범법 행위가 잘못이 있다.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오픈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유를 대서 3, 4주 내에 의견 진술을 받아서 우리가 공개를 하거나 최종 발표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제방공사 전후로 환경연에서 계속해서 따오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죠? 네. 5월 10일 날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부와 그리고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이 40여 마리의 따오기를 자연 방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복늪이라고 하는 곳이 주변에 마을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논도 많이 있고 또 그 늪을 둘러싸고 왕벌도 군락지도 있지만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도 하기 좋고 소나무에서 잠을 자기도 좋고, 예, 그런 그 늪의 생태적 특징 때문에 분명히 대복늪으로 올 것이라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2일 날 우연히 야산에서 소나무 숲에 이렇게 앉아 있는 따오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새벽부터 가서 이 따오기가 잠은 어디서 자고 그리고 먹이는 어디서 먹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일 날 정확하게 소나무 숲에 앉아 있다가 마을 쪽으로 가서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 7월 10일 날은 그걸 넘어서서 그 공사 진입로 쪽으로 따라 걸어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풀 속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분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따오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조사할 때는 늪 쪽에서 마을 쪽으로 날아 나왔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마을에서 다시 늪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잠자리는 늪 안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낙동강유역청에 공사 중지 명령을 좀 내려달라. 분명히 거기서 서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실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창녕군의 그러니까 협의 이행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자문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공사 중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일이 뭐 10일이 지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20일 날 다나스 태풍이 왔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비가 오고 공사를 안 하니까 대복늪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한 6시경에 갔더니 정말로 공사장 주변 소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잠도 거기서 자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가서 이제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했더니 나무에서 내려와서 늪과 주변에 있는 낮은 습지에서 수심이 낮은 곳에서 열심히 먹이를 먹고 또 산등성이를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서 내려와서 또 먹이 먹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이제 정확하게 창녕군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은 태풍 다나스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그러면 창녕군과 환경청의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조치 명령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고 했지만 실제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찰을 하고 했을 때 보면 그 전기 울타리도 주변에 많이 쳐져 있고 또 차량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먹이를 먹는 걸로 봐서 아직 완전히 야생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그냥 지나다니고 이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차량 통제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공사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어서 그 나오기가 올 때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예. 했는데 그런 것도 진행 안 되고 또 마을 주민들 교육을 좀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진행 안 되고 있다가 7월 22일 날 겨우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7월 10일 날 확인하고 7월 20일 날 정확하게 잠자리와 모기터를 확인하는 그 사이에 사실은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확고하게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치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물론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이 늪이 이렇게 물에 잠겨 있어서 펌핑을 하고 하는 작업만 하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행정 절차에서 협의를 낙동강이 내린 협의 이행 요청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창녕군은 마음대로 공사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방공사 자체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분명히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환경력이 말하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럼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우선 지금 이 지역 조금 더 어떤 지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해 위험 지구, 태풍 매미 때도 이제 피해를 봤었고, 네. 그렇게 지정이 돼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 이 대야지구라는 곳 지구가 2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곳이고 76억 원이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시설들이 제방 쌓고 배수 펌프 네. 설치하고 이제 그다음에 펌프장 건물 공사가 하는데 그게 한 40% 진행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장마철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방 쌓기를 할 예정인데, 환경 영향 평가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이상이 지났죠. 네.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는 창녕군이지만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 없어요. 네. 지금 안 쓰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이제 공무원 예산 강박증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 안 쓰면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날라간 네. 다시 한번 따오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침수 피해한다고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사실 개성천 하천 기본계획은 전문가 자문 검증까지 이제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업체에서 정말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사실 저도 이게 전문가지만 그런 경우에는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것 말고 하천 기본계획 말고 이 제방에 관련된 재검토 전문가 참여회의,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 전문가 집단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거짓한 게 없다 그랬는데, 환경연합에서 같이 그럼 토론해서 조사해보자 했을 때 30가지나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일단 환경연에서는 창녕군과 경남도 또 환경부 상대로 여러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각각의 요구하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방의 위치가 지금 늪 가운데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늪 안쪽과 바깥쪽 모두가 환경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육지화 된다거나 아니면 왕보들 군락지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생태적 가치나 경관이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방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대봉늪도 보존하면서 더 큰 주민들이 생명권과 그리고 경제권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예산을 좀 다음 예산을 내려주는 걸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환경부나 낙동강 유역청을 통해서 그리고 경상남도와 창녕군하고 지금 민간 실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주민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봉늪에 지금 제방 공사에 하고 있는 첫 번째 안 대신에 다른 위치로 옮겼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하고 창녕군에는 그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제방공사는 어차피 6월에서 9월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에는. 네. 그래서 제방공사를 하기 전인 9월까지 제방의 위치를 좀 조정해서
두 가지 목적을 좀 다 달성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는 공사 전에 이루어진 환경 영향 평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부실 검증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든 전략환경영향평가든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보면 실제 현장이 담겨져 있지 않은 보고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쓸 때 정말로 그 현장에 가봤나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엉터리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우리 창원 지역에서도 구산해양관광단지나 그리고 그 마전에 교량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밀양의 양산천 공사도 그렇고 그 안에 멸종위기종이 원래 살고 있는 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다 네. 누락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대복늪에 분명히 수달과 사기 누가 주민들도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러 갈 때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건데 네. 조사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겨울철에 법정 보호종들 큰 기러기나 뭐 큰 고니 이런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진짜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네. 수달 흔적은 예의주시만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사의 뭐 흔적은 분변은 뭐 온데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가 4월 11일에서 17일까지 유역청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성을 풀 때 거짓 부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자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요청에 의해서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거짓 부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 네. 근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는 거짓 부실이었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청하고 함께 그 거짓 부실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거 가나에 맞춰서 딱 내놓고 그다음에 보고서 꺼내서 정말 한 줄 한 줄 항목별로 다 분석을 했더니 두 가지에 걸쳐서 한 30여 가지가 거짓 아니면 부실로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유역청이 그 이후에 환경부나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질의응답을 했고 그다음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식생과 그리고 포유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 조사를 했더니 실제 뭐 있는 걸 없다라고 했던 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역청에서 용역 대행 업체에 지금 그 조치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선은 소위 이제 이 사업의 주체가 전략 환경평가는 경상남도, 네.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창녕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용역을 맡겼는데 낙동강 환경청은 그 보고서 내용을 검증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가 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환경청에서 그 용역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니까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해라 하고 기간을 준 거고 그게 이제 보통 뭐 한 3주 걸린다는데 네.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3주 지나고 하고 공사 바로 재개되면 지금 좀 난감하잖아요. 지금 환경이 한번 파괴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신청 자체가 충분한 소명하는 기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만약에 거짓 부실 판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도 업무방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확인할 만한 그 소명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정보 공개 요청인가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환경청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 오픈을 안 하지만 네. 실제로는 굉장히 그 사안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미 심지어 얼굴도 공개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미루어 봤을 때 조금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조금
조금 책망을 받을 만한 소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현재 여론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해명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식 발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과 자연,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물리적 방법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선입니다. 이번 대복늪을 둘러싼 갈등 역시 그런데요.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해법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지 주목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